안녕하십니까.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무가 소비적재비 한용호입니다. 상법 문제는 전반적으로 좀 평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17번 문제가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해설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각 문제를 좀 살펴보면 제가 이제 상중하 난이도를 좀 살펴봤을 때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하 정도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보험계약 관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은 보험계약 관계자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쭉 보니까 손해보험이에요. 여러분, 손해보험은 보험 수익자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벌써 이게 딱 답이란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난이도는 하 정도로 봤는데요. 손해보험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는 자고요. 계약자는 자기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할 1차적 의무자죠. 그리고 이제 피보험자는 피보험이 주체다. 그러니까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일치할 수도 있고요.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할 수도 있죠. 보험사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받을 자이다. 자, 손해보험의 보험 수익자는 보험사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지정된 자. 이건 손해보험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임보험에서만 등장하죠.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는데, 법조문은 제665조입니다. 지금 이게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법조문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동영상을 멈추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제가 난이도를 하 정도로 좀 잡았습니다. 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옳은 걸 찾아냈을 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보험계약은 최악과 승낙에 의한 합의와, 자,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낙성계약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성립하기니까. 그래서 낙성계약 이렇게 합니다. 승낙에 의한 성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험증권 교부가 성립 요건 아니에요. 또 하나, 보험료 지급이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죠.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의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이거 법조문 그대로 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걸 고민하지 않고 이 부분을 봤었다면 바로 답을 했을 것 같아요. 자,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다. 자, 성립된 후에가 아니라 계약 체결시입니다. 계약 체결시. 바로 교부 설명 의무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시작과 함께 보험료 상대 전부를 일부를 지급받을 때는 계약이 성립은 말씀드린 것 같이 차약과 승낙에서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640조의 보험증권 교부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걸 이제 정답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부수적으로 좀 알아야 할 그런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하고 지금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638조의 3, 4번 같은 경우는 638조 2, 그리고 656조도 같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에도 제가 난이도를 좀 하로 좀 잡았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경우, 자, 주의해야 될 게 보험계약 당사자가 누굽니까? 계약자죠. 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를 하는 것이지 그 타인에게, 여기서는 이제 피보험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타인을 위한 거니까 피보험자죠. 피보험자에게 증권을 교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보험계약 당사자는 보험증권 교부가 있는 날부터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그 증권의 정보, 옳고 그름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1호를 내리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월 이상을 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보험증권을 며칠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는 보험계약자는 누가 훼손했죠? 계약자가. 그러면 누구 부담이죠? 네, 계약자 부담으로 해야겠죠. 네 번째, 보험자는 보험계약 성립한 때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 자, 그러니까 앞에 문제 보면 이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3자 피보험자에게 교부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계약자에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중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득점하는데 이 지문을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4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법조문을 확인해 보면, 자, 이건 640조, 1번은 641조, 3번은 642조, 4번은 640조입니다. 법조문이 궁금하시면 동영상을 멈추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설계사가 가진 겁니다. 우리 보험 대리사하고 설계사는 좀 영역이 좀 다르죠. 그래서 보험 설계사에게 인정되는 것은 보험증권 교부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보험료 수령권은 인정이 되지 않아요. 조건이 붙죠.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계약자로부터 고지에 관한 의사표시 수령할 수 없고요. 그럼 보험 대리상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인정하죠.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은 바로 인정이 됩니다. 보험계약자로부터 통지하는 의사표시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인정이 됩니다. 증권을 교부할 수 있는 게 인정이 되고요. 조건이 붙은 거 보험료 수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해야 돼요. 보험 설계사가 작성한 영수증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부분 함정을 좀 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해설을 좀 보시면 제가 법조문을 좀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꼭 법조문을 보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646조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5번 문제는 제가 그 난이도 수준을 한 중정도로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문을 전체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정도로 봤는데요. 자,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든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보험계약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액을 정했답니다. 그러면 어때요? 보험료를 높게 설정했겠죠. 근데 보험기간직원에 그 얘기한 위험이 소멸됐어요. 아, 그러면 이젠 더 이상 위험이 없는 거죠. 보험료는 지금 많이 내고 있는데 이거 안 되겠네. 아, 줄일 수 있어요. 그 계약자는 그 후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옳고요. 두 번째, 보험계약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입니다. 무효일 때는 소급하여 없어지는 거니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선임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는 그렇죠? 자, 계약 당사자 중에서 계약자 피보험자가 선임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는 보험자에 대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일 때는 원상태로 가는 거예요. 자, 디귿.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이율이 경과하면 자, 이게 아주 법조문 중에 중요하죠.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답니다. 본다. 이건 당사자 의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지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등장하죠. 자, 그래서 이게 잘못됐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저절로 해제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 체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해지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해제는 유일하게 최초 보험료 내지 않았을 때만 해제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조문을 학습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5번은 중정도의 문제 수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법조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 같은 건 747조, 니은은 648조, 그 다음에 디귿은 650조, 리을은 650조 마찬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는 제가 난이도를 하 정도로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3자를 위한 어떤 보험계약에 대한 내용을 기초적으로 알기만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갑이 을소유 농장에 대해서 의뢰 허락 없이 자, 주의해야 될 게 자, 허락을 득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위임을 받거나 위임 받지 않는 경우도 볼 수 있고요. 특정 또는 불특정 다 됩니다. 그래서 허락 없이 의뢰를 피보험자로 하여 A 보험회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라 했습니다. 자, 보험계약 체결 시 A 보험회사가 서면을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합니다. 본다 아니고요. 추정한다. 그러니까 2번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에 갑은 언제든지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누구를 피보험자로 했어요. 을을. 아, 그러니까 자,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증권 의뢰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해지한다 이거 잘못했죠.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자, 이게 잘못됐고요. 갑의 의뢰 위임이 없음을 A 보험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때는 자, 원래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을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야, 나는 몰랐거든. 그래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항변한다? 아, 이건 안 돼요. 그 사이로 A 보험회사에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자, 4번 보험계약 당시에 갑 또는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자, 고지 의무 위반이네요. 부실 고지를 한 때는 A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자, 특이한 게 이거죠. 고지 의무 위반은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게 되는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라든지 고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킨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규정이 없어요.
고지 의무 위반에만 이게 있습니다. 이거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6번은 사실은 뭐 지문이 좀 긴 것처럼 보이지만 득점하기는 좀 용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7번은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법조문 한번 확인할까요? 자, 639조. 보험계약에 관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고 발생 전 임의 해지 이야기에 단서에 그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피보험자에 대해서 최고 통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서면에 대한 질문의 효력 651조의 2, 타인을 위한 보험의 639조, 고지 의무 위반한 계약 해지 651조, 법조문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는 제가 난이도를 한 중정도로 좀 잡았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자, 보험사고입니다. 야, 이 보험사고 통지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거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자,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자, 이건 이제 법 조문을 또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미 발생하였거나 확정이 됐죠.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이건 대원칙이고요. 단서가 붙어요. 이거죠.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또는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당사자 상방과 피보험자, 당사자 상방은 계약자와 보험자죠. 그리고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는 그 보험계약은 유효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주의를 해야 할 내용이죠. 3번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 여러분이 아시는 대부분 보험은 이렇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법조문에. 그 다음 4번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계약자는 미경감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아니라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미경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요. 그래서 7번은 이 법조문이 지금 여기 649조, 644조 같은 거, 그리고 649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하 정도로 좀 봤습니다. 보험 대리상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대리상 권한에 관한 내용이 사실 두 가지 문제로 출제됐어요. 앞에는 보험 설계사 문제가 출제됐고요. 이제는 보험 대리상. 자, 대리 그러면요. 아바타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바타. 그래서 보험자, 보험회사를 대신해서 모든 걸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보험료 수령 권한 인정되고요. 고지 수령 권한 인정되고요. 보험계약 해지 권한 인정이 되고요. 근데 이게 뭐야? 보험금 수령은 누가 해요? 피보험자가 하는 거죠. 그게 대리상이 합니까? 그래서 여부분이 들어가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법조문을 꼭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646조의 2 보험 대리상의 권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9번 문제는 제가 좀 사항으로 좀 잡았습니다. 보험 기간 중에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게 말입니다. 지금 문제 이 구성을 좀 보니까 객관적인 사실에 따른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가 있고요. 고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험이 현저히 변경 증가가 딱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1번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인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뿐이고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일단은 그 위험 변경 증가에 관한 이야기, 위험 변경 증가에 관한 이야기가 증가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객관적인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것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객관적인 것은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만이 이걸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주관적인 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을 현재 변경 증가시키는 경우는 세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보험 수익자가. 그러다 보니까 보험 수익자 들어갔다 해서 틀렸다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1번. 자, 여기까지 잘 했어요.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고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증액하고요. 해지 또는 해지가 다 가능합니다. 근데 객관적인 보험계약 통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통지를 했다,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눠주죠.
나눠졌다. 이렇게. 통지를 했을 때는 증액 또는 해지 다 가능하고요. 통지를 안 했다. 그럼 무조건 해지만 가능합니다. 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 문제는 사실 여러분이 이제 혼자 학습할 때 제일 헷갈리는 파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보험계약자가 지체 없이 위험 변경 증가 통지를 한 때에는 지금 이것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한 게 아니죠. 자기가 고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을 변경 증가시켰는데 현재 위험을 변경 증가시켰는데 그걸 고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객관적인 사실 이야기죠. 지체 없이 위험 변경 증가 통지를 한 때는 통지했네요. 보험자는 1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했을 뿐이고 해지할 수는 없다?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파트죠. 그래서 지금 이걸 중으로 볼까 상으로 볼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자, 3번. 보험계약자가 위험 변경 증가 통지를 해태한 때는 자, 이 통지를 해태했습니다. 그렇죠? 해태했습니다.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나올 때 1월 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옳은 얘기죠. 그렇죠? 자, 4번. 타인을 위한 보험 손해보험이 타인이 사고 발생 위험이 현재 변경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자, 이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다.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고 발생 위험이 현재 변경 증가될 때는 통지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답이 3번이고요. 그래서 지금 해설을 아주 좀 자세히 달았는데 일단은 3번은 652조의 내용이고요. 자, 1번 지문은 653조, 2번, 4번은 652조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는 제가 좀 난이도를 좀 높게 봤습니다. 자,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 그 법률 강의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에 대한 통지 의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다 됩니다. 그래서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한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할 게 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 2번이 함정이었네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죠. 자, 3번. 보험계약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보험자가 지급받은 때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책임이 개시된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립 전에 자, 다시 우리 최초 보험료를 받지 않았지만 그 이전부터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그때부터 책임을 지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달리 약정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 자, 이게 뭐냐면 655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의 고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험을 현재 변경 증가된 사실을 통지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을 현재 변경 증가시켰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험료 지급 지체를 통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보험사고 발생한 후에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나 위험의 현재 변경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그때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현재 변경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 미쳤습니다. 보험자가 위험 변경의 통지를 못 받았음을 이유로 유효하게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그렇죠. 이때는 유효하게 해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지를 해야 된다.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10번 이제 법조문은 자,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통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해서 계약을 해지한다. 보험사고 발생 통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 657조 그 다음에 656조 655조 그런 내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 문제의 난이도를 제가 좀 하 정도로 좀 잡았습니다. 자, 보험자의 보험 금액 지급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보험 수익자의 중대한 과실을 인하여 자, 우리가 이제 면책의 사유가 좀 있죠. 면책 어떤 게 있습니까? 성질 하자나 자연 소모에 따른 거 이거 면책이 있고요. 전쟁 등으로 인한 면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낸 거예요. 보험 타려고 안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 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험 사고 생길 때는 보험자는 보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죠.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의하고 중과실 요것만 바꿔놓고 계약자 수익자 이것만 바꿔놓은 거죠. 보험사고 생긴 때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요. 그 다음 보험금액 지급할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자, 약정기간이 있으면 약정기간 내에 지급을 하면 됩니다.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받을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요. 정한 이후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자, 4번.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으나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3월이 경과하면 실효됩니다. 실효돼요. 그래서 그 뒤에 보험사고 발생하여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실효돼요. 실효. 네, 그래서 4번 규정은 독립된 규정으로서 등장하죠. 654조. 그래서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자 면책 사유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658조 이런 내용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12번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난이도를 중정도로 좀 봤습니다만, 자, 갑은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A보험회사는 이 화재보험 계약으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B보험회사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자, A보험회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했을까요? 갑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계약자겠죠. 계약자. 그리고 A가 최초의 보험자입니다. 그런데 이 A보험회사가 B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걸 재보험이라고 그러죠. 재보험. 그러니까 이게 원보험자, 이게 재보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독립된 계약이에요. 독립된. 근데 B보험회사가 보장을 해줄 거 뭐냐면, 여기 사고가 생겼을 때 A보험회사가 지급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급 책임이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게 돼요. 그래서 B보험회사는 여기에 대해서 지급 책임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죠. 자, 그러면 화재보험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보험기간이 이렇게 있다면 개시 전에 사고가 났네요. 이때 화재가 발생한 경우 B보험회사는 지금 지급 책임이 생겨야 B보험회사의 책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B보험회사는 A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 당연하죠. 요 지급 책임이 생겨야 여기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이거 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갑이 고의로 화재보험 계약의 보험계약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고의. 자, 고의로 그래서 고의. 그러면 어떻게 돼요? B보험회사는 여기는 책임이 없죠? 이때는 고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낸 건지 책임이 없죠?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도 없죠. 지급 의무가 없죠. 그 다음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보험금을 이제 청구를 하는 이 청구권. 그래서 이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3년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보험료 지급 청구권이 2년이죠. 그래서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고요. 보험료 청구권은 2년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약을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2번을 난이도를 좀 중정도로 잡았는데 상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상 정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법조문을 한번 봐보도록 보면 여기 661조, 그 다음에 여기 오토 마찬가지, 그 다음에 소멸시효 662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좀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에 관한 내용이죠. 불이익 변경 금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약간 상위 클래스에 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불이익이 변경 금지된 것이지 이익 변경은 허용이 됩니다. 위반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첫 번째,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 과실 없이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과실 없이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고지 의무는 뭐냐면 고의나 중과실입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돼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고지했을 때, 이럴 때만 계약을 해지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과실 없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문제죠. 과실은 괜찮아요. 그래서 보험자 해지권을 인정한 것은 불이익이죠. 그래서 이건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보험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원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거든요. 이걸 단축했어요. 그러니까 2년이 아니라 2년보다 짧게 이렇게 1년 이렇게 했다든가. 이런 약간 조항은 누구에게? 계약자 측에 이익이 되죠.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지 이익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은 인정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약관 조항. 원래 계약 체결 시 고지 의무자는 누구냐면 계약자하고 피보험자입니다. 계약자하고 피보험자만이 해당이 돼요. 근데 갑자기 보험수익자도 의무를 주어라? 이거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불이익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보험사고 발생 전이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계약자의 계약을 해지를 금지하는 약관 조항. 해지를 못하도록 한다? 보험사고 발생 전이라면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걸 위반하고 해지를 못하도록 하겠다? 불이익입니다. 그래서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3번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설 좀 자세히 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좀 궁금하시다면 그 화면을 멈추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은 662조의 이야기고요. 자, 이 부분 제가 해설 좀 자세히 했거든요. 651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자, 3번은 651조 마찬가지. 요건 649조. 그래서 내용을 좀 자세히 보고 싶으면 화면을 좀 멈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14번 문제인데요. 이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중정도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증권이 손해보험증권이 있고 화재보험증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해보험증권에 이제 기재사항들이 법적 기재사항이 있고요. 화재보험증권은 여기에서 세 가지 더 추가하죠. 그래서 이제 건물의 경우는 그 다음에 동산의 경우는 가액을 정하는 경우 그 가액을 이렇게 세 가지 추가돼요. 그래서 화재보험증권이 추가된 내용이 좀 있고요. 근데 손해보험증권의 내용을 좀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는데 요건 없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주소, 상호, 성명 이런 건 있어요.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항을 좀 잘 보셔야 되겠죠. 자, 보험기간을 정한 경우 시기와 종기, 시작하는 시기와 끝나는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 보험료 지급 방법은 있습니다. 보험료를 우리가 매달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자동이체를 한다든가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거겠죠. 근데 보험금 지급 방법 이것은 함정이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고요. 무효와 실권 사유 같은 거, 자유가 아니라 사유죠. 오탄데 사유. 그래서 이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지금 봐보면 이제 틀리기 쉬운 게 뭐냐면 보험 금액의 뭐 지급 방법 이거 안 들어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로 들어가는데 주민등록번호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보험 계약의 연월일, 계약 연월일 들어가고요. 증권 작성 연월일도 들어갑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이것만 있고 이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 좀 주의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입니다. 자, 상법상 물건보험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보험가액하고 보험금액. 자, 보험금액은 이제 다른 말로 보험가입금액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2차에서는 이걸 보험가입금액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면 이 보험가입금액,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보험금액은 보험가입보다 적을 수 있고요. 같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초과되면 이게 초과되면 초과보험이 되는 거죠. 여긴 일반적인 거고 초과보험은 보험료하고 보험금액을 감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보험금은 보험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1번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네,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험이 되기도 하고 전부 보험이 되기도 하고 초과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보험계약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미평가 보험이죠. 미평가 보험. 그렇게 하죠. 그 다음 보험계약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는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는 보험계약 무효가 아니라 보험계약 무효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돌아갑니다. 무효가 아니라. 4번 보험계약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을 때는 그냥 사고 발생 보험가액으로 가는데 지금 여기서는 정했죠. 그런데 정했다는 것은 원칙이 미평가 보험이 원칙이거든요. 미평가 보험이 원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칙이다 보니까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15번 문제는
자, 법정을 보면 670조 기평가 보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다음에 2번은 미평가 보험, 670조도 기평가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16번 문제를 좀 볼 건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가 이것은 난이도는 중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 보험계약자 사기하여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자,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금 사기에 의하면요, 보험계약자 사기에 의하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요. 지금까지 미납보험료였다면 이것도 청구할 권리가 그대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사기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없죠. 이게 잘못됐고요. 그 다음 니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에서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그럼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커졌으니까 저절로 초과보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초과보험이 되어버린 거죠. 현저하게 감소된 때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보험료는 장래를 향하여 감액이 되는 거죠. 디귿,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된 때, 자, 이것도 이제 초과보험이 되는 거죠. 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된 때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취소 사유는 언급이 없어요. 그 다음에 리을, 보험계약자 사기에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기에 의하게 되면 일단 무효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등장했던 거죠. 무효인데 대신에 그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옳은 게 뭐예요? 이게 잘못됐고요. 니은,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됩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초과보험 내용으로서 669조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가 이제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이의신청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답은 지금 2번으로 지금 정했거든요. 근데 이 1번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 가액이 10억 원인 자기 소유 재산에 대하여 AB 보험회사와 동일 보험기간이 동일하고 보험금액 10억 원인 화재보험계약을 순차적으로 각각 체결했습니다. 이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근데 뭐라 되어 있냐면 여기서 갑의 사기는 없었답니다. 갑의 사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효 사유는 일단 아닌 거죠. 근데 지금 1번 봐봐요. 1번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이게 사기 없었다 했는데 뭐라 되어 있냐면, 만약 갑이 사기에 의하여,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갑이 사기친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갑이 사기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데, 갑이 사기에 의하여 저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기는 분명히 사기가 없었다고 했으니까 사기를 당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봐요. 누가 사기를 쳤나요? 보험자이거나 아니면 갑의 친구가 옆에서 사기를 쳤나요? 뭐 설계사가 사기를 쳤을까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두 개의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험계약 무효다. 이건 상법 규정이 없습니다. 상법 규정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 명시된 내용이 일단 없고요. 근데 이제 이걸 답을 하지 않고요. 이걸 답을 하지 않고 일단 무효라고 이렇게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기간 중에 화재가 발생하여 갑의 재산이 전부 전소돼요. 전부 전소됐다는 것은 10억이 손해액이죠. 그럼 A 회사하고 B 보험회사는 이제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 A의 책임 같은 경우에, 자, 보험 가입 금액이 각각 금액이 10억 원씩이죠. 10억 원 더하기 10억 원. 그리고 A가 부담하는 보험 금액이 10억 원. 이렇게 되니까 5억을 부담할 책임을 지고요. B 회사는 10억에다가 마찬가지로 5억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A에게 얼마의 보험 금액을 가입했어요? 10억 원. 그러니까 청구를 할 때 청구권을 일단 10억씩 청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청구를. 그러나 지급 책임은 A하고 B는 각각 5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묘합니다. 보험기간제로 화재가 발생하여 갑의 재산이 전소되어 10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경우 갑은 A, B 보험회사에 각각 5억 원까지 보험금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여기 지금 함정이에요. 보니까 15억 원까지 일단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되는 것은 5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함정을 팠나? 이거 너무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봐보면 2번은 용인해 줄 수 있어요. 청구는 10억까지 할 수 있지만 실제 지급은 5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1번 지문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하고 2번 둘 다 정답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해서 이의신청을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법률에 의해서 1번이 다른 원인이란 사기도 무효로 처벌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는 한 우리 지금 현재 상법 보험편에서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법 보험편 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이의신청하세요. 이의신청해서 1번과 2번 둘 다 옳지 않은 것으로 해서 복수 정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은 B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A 보험회사와의 화재보험계약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하지 않았다 해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그런 규정도 상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는 있어요. 자, 갑이 A 보험회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 하더라도 B 보험회사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A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했다 할지라도 B가 권리 의무를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봐요. 예를 들어서 A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 그럼 A에게서 5억 받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B가 잘못하면 10억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B가 10억을 지급을 했다면 여기 보상권 5억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은 여러분 이 신청을 좀 하는 거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제가 그래서 봐요. 자, 지금 여기 제가 해설을 좀 자세히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 지금 화면 띄워놓고요. 이 법조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시겠죠?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번, 4번은 이렇게 중복법 이야기로서 법조문을 제가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설 강의가 법조문 없이 옳다 옳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 강의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강의는 여러분 내년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이게 임기 회자될 거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충분히 습득한다면 이 다음 시험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은 제가 문제 수준을 중정도로 보았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건 뭘까요? 손해보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라 했습니다. 옳은 거. 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는 양도를 하게 되면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답니다. 번다 해버리면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하나여 보험 목적. 이게 함정이죠. 보험 계약의 목적이죠. 이거 함정입니다. 그래서 후딱 읽다 보면 틀릴 수가 있어요. 보험의 목적은 목적물을 말하고요. 보험 계약의 목적은 피보험 이익을 말합니다. 보장받고자 하는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잘못됐죠. 3번 보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때에는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험사고 생겨서 책임이 생긴 거예요. 이미. 그래서 다른 이유로 그 목적물이 멸실됐다고 해서 이전에 생긴 이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옳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멸로 일어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하죠. 성하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보상할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면책 사유를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 본다면 이렇게 성질, 하자, 자연소모, 전쟁이라는 손해,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보험사고가 생긴 때, 이런 때는 면책이 인정이 되는 거죠. 자, 19번 문제는 들어가기 전에 이제 법조문 확인해 보시면 675조, 여기 679조, 668조, 678조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9번 문제는 제가 난이도를 하하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와 고세의 가액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입니다. 보험계약 체결한 때가 아니라. 그래서 기본 틀이 뭐냐면 미평가 보험이 원칙이에요. 미평가 보험이. 그러니까 가액 정하는 것도 미평가 보험이 원칙이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손익을 산정해야 될 텐데, 그래서 미평가 보험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보험사고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에게 산입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면책이죠. 그래서 저 이익이나 보수에 대해서는 이익보험이라든지 다른 보험으로 약정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가가 화재보험으로서 멸실이 됐어요. 그럼 화재보험을 받는 거 맞지요. 근데 말이에요. 이 상가가 임대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신축하는데 2년이 걸리는 거야. 그럼 2년 동안 임대를 어떡하지? 그게 이겁니다. 이거. 그건 원래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까지 보장을 받겠다면 보험료 더 내셔야 돼요. 따로 약정을 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은, 보험계약자가 손해액 산정에 대한 비용을 부담합니까? 여러분이 손해평가사가 되시면 NH손보로부터 비용을 받을 텐데, 수당을 받을 텐데 그거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손해액 산정에 관한 것은.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사자랑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신품가액.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재조달 가액이죠. 그렇죠. 재조달. 동형 동질의 신품을 다시 재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가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으로 정할 수가 있지요. 당사자 약정으로서. 그래서 19번은 이제 676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667조. 그 다음에 이거 마찬가지 676조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제가 중정도 난이도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때에 보험료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는 경우. 자,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답니다. 자,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옳은 것. 자, 1번. 보험자는 보험료의 지급을 지급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보험계약을 즉시 그러진 않습니다. 일단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고요. 미납한 보험료가 있다면 이걸 상기하고 지급을 하면 되는 거죠.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험자는 지급길이 도래했으나 지급받지 않는 보험료 잔액을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하여한다. 공제하여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좀 너무 교묘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잔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되게 보면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법조문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자는 지급받지 않는 보험료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길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로 봐요. 지급길이 도래하였거나 지급길이 또한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은 없지만 당연히 지급길이 도래하지 않는 것도 공제할 수가 있는데 지급길이 도래한 거 공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하야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 이 2번이 조금 힘들게 했었죠. 4번 보험자는 지급길이 도래한 보험료 잔액이 지급이 있을 때까지 손해보상을 전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한 보험금 지급해야 합니다. 대신에 미납보험료가 있다면 그 보험금액에서 보험금에서 이걸 상기해서 공제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번은 677조 이야기 그리고 각각 그 내용들을 다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제가 이제 중정도 난이도로 좀 체크를 했습니다. 21번. 자, 상법상 손해방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 손해방지 경감 의무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하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가 발생하면 그 이후에 손해방지 경감 의무를 지는 게 손해방지 경감 의무입니다. 손해방지 의무예요. 자, 옳은 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손해방지 의무는 보험계약자는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 부담해 둘 다 부담합니다. 일단은 손해방지 의무는 보험수익자는 등장하지 않아요. 계약 당시에 약정했던 것을 준수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게 첫 번이고 보험수익자가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건 손해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임보험에 해당되는 보험수익자는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요거 아니고요. 둘 다 됐죠. 두 번째, 손해방지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예 같은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는 이를 부담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액이 예를 들어서 특정 금액이 나왔다면 이게 보험금액하고 같았다 치더라도 추가로 필요 유예 같은 비용이라면 이것도 추가해서 지급하도록 되고 있죠. 손해방지 의무는 보험사고 발생하기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이게 잘 틀리죠. 주의를 좀 하셔야죠. 4번 손해방지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 유예 같은 비용은 실제로 손해방지와 경감이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경우만 아니라
유익하고 필요하고 유익하기만 하면 돼요. 아니 노력을 했는데 비용을 들였는데 경감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이게 누가 경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어요? 못 받을 수도 있겠는데 안 되겠죠. 그래서 필요 유익한 비용이라면 됩니다. 그래서 유효하게 영향을 준 경우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필요 유익한 비용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번은 지금 680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문제는 제가 난이도를 이제 하하 정도로 좀 봤습니다. 지금 이 22번 문제는 여기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대입니다. 자, 제3자에 대한 보험대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대의는 잔존물대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출제자가 잔존물이라는 말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건 잔존물대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3자에 대한 보험대의는요,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대의입니다. 근데 지금 잔존물대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1번. 보험 목적 전부멸실 전부 지급해야 돼요. 전부멸실 전부 지급. 전부멸실하고 전부 지급할 수 있어야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전부 지급은 전보험이든 일부 보험이든 다 해당됩니다. 근데 일부 보험이라 할지라도 약정한 보험 금액을 다 전부 지급했다면 해당이 돼요. 두 번째,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 금액 전부를 지급받은 후에는, 자, 지급받았어요. 그러면 저 잔존물은 누구 거예요? 이제는 누구 겁니다? 보험자 겁니다. 자, 이 순간 이 물건은 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임의로 처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권 변동 절차 없이 바로 권리가 이전이 돼버려요. 법률상.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지급을 받은 후에는 이미 이전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 먼저 볼까요? 자, 보험자가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때는 잔존물에 권리는 물권 변동 절차 없이 보험자에게 바로 이전돼 버려요. 이제 누구 거야? 보험자 거야. 함부로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받기 전에는 임의 처분이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 나중에 상기해서 보험금을 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지급받은 후에는 임의 처분할 수가 없고요.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잔존물이 인정되지 않는 인정됩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그래서 전부 보험이든 일부 보험이든 잔존물리는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2번 같은 경우는 681조, 681조의 내용이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23번 문제는 사실 우리 업무 방법서 2차를 좀 준비하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볼까요? 화재보험자가 보상한 손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 자, 봐요. 이 건물의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가 왜 들어갔어요? 화재가 났기 때문에 화재 인과관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화재 소방 끄고요, 손해 감소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이거 사고 방지 경감 의무잖아요. 이거 보상해 줘야죠. 보상하죠. 근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이건 상법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상법 보험편의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손해배상사 시험이다 보니까 2차에 보장하지 않는 손해 이게 들어갑니다. 2차에. 그래서 이건 난이도가, 제가 23번은 제가 상으로 좀 잡았어요. 2차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걸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로 인하여 다른 곳에 옮겨놓은 물건에 도난이라는 손해. 자, 화재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것을 보상하는 것이지, 이거 옮겨놨는데 도난을 당했어, 요거까지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지 않습니다. 이건 해당이 되지 않죠. 약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법 문제 중에서는 이게 좀 특이하게, 그래서 이건 지금 시험법을 벗어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17번 문제라든지 이런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시험법을 좀 벗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또 한 문제라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영어로 법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차 수험생들은 좀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1차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데서 좀 불리하네요. 그죠? 자, 24번 문제는 제가 한 중정도 난이도로 체크를 좀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화재보험은 화재보험 증권입니다. 그래서 건물, 동산, 건물은 어떻게 하냐면 소구조용, 축사처럼 이렇게 하시고요. 동산은 장상용, 장례용품 이렇게 이제 기억을 좀 했으면
제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할 사항입니다.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할 사항을 다 기재하고요. 화재보험증권은 세 가지 더 적게 돼 있어요. 건물의 경우는 소재지 구조와 용도, 동산의 경우에는 장소와 상태 용도, 그 다음에 보험가액을 정할 때는 그 가액,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추가돼요. 그래서 그 세 가지는 항상 기억을 좀 해야 되겠죠. 자,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저당권자는 각각 다른 피보험 이익을 가지므로 각자는 독립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피보험이익이 다르다면 보험계약을 따로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자, 지금 갑이 소유권자예요. 근데 을이 여기 식당을 해요. 이 사람 화재보험 가입할 수도 있고, 을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도 있고요. 은행이 돈을 빌려줬어요. 은행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건물을 보험 목적으로 한 때 그 보험가액 일부를 보험에 붙이는 게 일부 보험이죠. 자, 일부 보험 규정을 좀 함정을 좀 봤습니다. 봤더니 뭐라 되냐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보험자는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당사자 다른 약정이 있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있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있다면 그러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돼? 뭐 이 말이 잘못된 거죠. 원래 일부 보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일부 보험 보험가액 대비 보험금액이 차지한 비율을 부담해요. 일부 보험이니까 비례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죠. 그럼 여기 뭐냐면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되면 뭐가 되면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실손보험 있죠.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액 안에서 손해이익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다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싹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약정이 있다면 실손보험이 될 수 있는데 없다면 비례보상해야 되겠죠. 비례보상. 보험금액 한도가 아니라 비례보상. 보험가액 대비 보험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가액 대비 보험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이렇게 하는 게 그때는 이제 맞는 이야기 되겠죠. 자, 25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일부 보험에 대한 내용 보셔야 되겠죠. 요거 674조. 그리고 685조는 화재보험증권 내용입니다. 자, 25번은 제가 난이도를 하 정도로 좀 잡은 것 같네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집합보험 내용입니다. 집합보험은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 목적으로 하는데요.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총괄보험이라고 그러죠. 수시로 교체되는 이런 경우 총괄보험. 그때는 말이죠. 보험 제약 체결시가 아니라 여러분 수시로 교체되는데 보험계약 체결시 존재하는 그 물건들은 수시로 교체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고 보험사고 발생 시에요. 보험사고 발생 시 그때 현존하고 있다면 보상하는 걸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여러분이 널리 많이 봤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 목적으로 한 것을 하고요. 이게 이제 연계되죠. 보험 목적에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 그 보험은 피보험자 가족을 위해서도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 686조 집합보험 목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10회 상품보험편 해설 강의를 좀 마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1차 시험을 끝났지만 결국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2차 시험 합격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2차 우리 방문학과 함께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자, 교재가 지금 곧 출간될 교재 지금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핵심 정리 및 기출 예상 문제집이 좀 출간이 될 건데요. 사실 암기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암기를 그 선생들이 암기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수험생들은 그걸 암기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방법을 도입을 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요. 그래서 저희 제자가 팁을 달아서 여러분에게 꼭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암기 기법들을 팁을 다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좀 특수 교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 그 핵심 정리하고 암기법 좀 활용을 하셔서 문제 좀 정리해 보시고요. 반복 학습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방문가 2차 강좌에서 여러분 또 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방문가 손평 족제비 한용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